1980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군부 독재를 막겠다고 우리가 이 일대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43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 민주화가 됐는데 43년이 지난 오늘 다시 군부 독재가 아닌 검찰 독재를 독시가 없애겠다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자체가 참으로 43년의 세월이 아깝다는 세월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군부 독재가 무섭겠습니까? 검찰 독재가 무섭겠습니까? 지금 군부 독재는 누군가가 잡혀갔을 때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 그 군부 독재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군인들이 무자백의 사람을 잡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검찰 독재는, 검찰이라는 기구는 합법성과 정당성이 법에 인정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치하에서 누군가가 잡혀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독재의 시대는 군부 독재보다 훨씬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검사 독재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 당군인의 금년에 윤석열 정권 만들어서 최초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예상한 일이죠. 제가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고 변명을 하도 제가 육감이 있어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고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한 푼도 돈을 받지 않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건 뭐냐? 적극 행정을 한 겁니다. 황무지 같은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의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를 잘 살려보기 위해서 적극 행정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예요? 대선에 패배한 죄입니다. 대선에 패배. 우리 이재명 대표도 동의했어요. 두 번째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비주류.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죄는 대선에 패배한 죄고 두 번째 죄는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가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주류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은 조금 전 당 집회에서 의원들이 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고 야당을 지키는 문제를 더 떠밀어서 우리 사회의 비주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31표 이상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하는 데서는 다 국회의원들의 개인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한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관과 가치관이 맞다면 왜 내가 이재명 대표에서 동의를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 당이 단일 대우로 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문자복단 보내지 마라, 또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예측되고 있고 많은 우리 민주당원들이 가장 현재 걱정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영장을 쪼개기로 청구할 것인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죄가 많이 수사하는 게 많이 남았는데 이 사실을 나눠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장을 쪼개서 청구한다는 것은 제가 검사 생활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로 배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10개를 졌어요. 근데 검사가 두 개의 범죄 사실을 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 달 지났다 또 한 번을 청구한다.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지나서 그 다음 사실로 범죄 사실로 영장을 청구한다면은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도 더 이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은 이 문제는 야당 대표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야당을 보호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영장, 야당 쪼개기 영장 정부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국민의 심단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장 처리가 있을 경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당원들이 이것은 야당 대표를 지키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 측면에서 분연히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남 광주 촛불 집회 발대식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이 특검도 한다. 또 이러한 규탄대도 한다. 무슨 법리적으로 접근도 한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입니다. 가장 이제 촛불입니다. 이 촛불만이 이 어려운 시국을 밝혀줄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국을 그전처럼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촛불에 희망을 거시고 촛불을 밝게 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앉아야 될 자리, 또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가장 잘 모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편은 윤 씨, 부인은 김 씨. 예. 예. 우리가 작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눈물의 패배를 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빨리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망신스러운 대통령이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엊그저께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울산의 부동산 투기꾼 김기현을 당대표로 뽑는 등 소위 친윤 세력을 자기들은 전부 당선시키고 어디선가 그들만의 개같은 술파티를 하고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가 폭등 등 민생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빠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강제 동원 이렇게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기는커녕 우리 기업의 돈을 뜯어다가 그걸 나누어준다는 정말 추악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굴욕적인 정부 해법을 보면 윤석열 이자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일본의 남한 총독입니까? 오늘 우리 촛불행동 지금 집회 직전에 이곳 같은 장소에서 6.15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전쟁 반대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 연습 중단을 외치는 3.11 강주 평화행동 집회가 있었고 또 방금까지 인근 5.18 민주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야당 탄압 검찰 독재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 우리 집회 함께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단은 각기 자기 주장을 하고요. 자기 주장을 요구를 하고 2016년 11월과 12월에 금남로 15만 촛불 집회처럼 거대한 흐름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작년 8월부터 충장로 우체국 알라딘 서점 이곳 해안아무숲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집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투쟁을 이끌어오고 있는 우리 촛불 행동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협력과 단결을 이루어내고 민주당과 진보 전당과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거대한 촛불 연합 전선을 만들어내 올해 2023년 안에 반드시 이 흉악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읍시다. 네, 다시 오늘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일 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발언하기 앞서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 중에서 이른바 가장 핫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수막 구호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월급은 일본에서나 받아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금의 정세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은 중미 패권 경쟁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세계 질서 전환이 마치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보는 것으로서 중국과 미국 모두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부 활동가들에게도 이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국 체제와 성격에 대한 비판, 중미 양국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사실상 미국을 옹호하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세계 질서 전환의 본질은 아예 패권이 없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주권 국가여야 한다는 그런 점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최근 중남미 거의 전역에 진보적 자주 정권이 들어서고 있고 사우디 등조차 탈미화해서 자주적 태도를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하고 있고 아프리카 연합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모두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고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둘 다 나쁘다 이른바 양비론이라 하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소위 양비론이라는 것은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입장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광주 항쟁만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개헌군도 잘못했고 시민군도 잘못했다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개헌군이 명확하게 잘못한 것이죠. 국제 질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진보 진영 내에는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 북미 양비론이 독보선서 번져가지고 올바른 교양 선정과 투쟁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은 미국과 나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소련 해체 시기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을 무장시키고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해서 러시아의 반격을 유도했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의 본질도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76년부터 한미 핵전쟁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각종의 핵위협 훈련으로 북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진실이니까 북더러 핵무력을 포기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부터 먼저 핵무력을 폐기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이명박근혜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패권 몰락기에 처한 미제국주의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정권입니다. 즉, 미 패권 몰락의 위기 상황에서 채택한 신냉전 대결 전략을 실행하는 돌격대로서 미국과 국내 소수 친미 세력의 이해만을 독점적으로 지키기 위한 파쇼적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이들은 대중적 비판에 조금도 구애받으려 하지 않고 예상되는 경제위기, 고조되는 사회적 갈등을 전쟁위기 조성을 통해 호도하려 하면서 더욱 파쇼적 공안체제로 나아갈 것인데 바로 이 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도 다른 점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한국이 반동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되는 점이지만 다른 한편 그간 이룩한 불평등에 기반한 제한적 민주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가 결국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듯이 윤석열 정권도 구체제의 마지막 정권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모두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보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퇴진투쟁, 더 나아가 타도투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산이 다가올수록
먼저 오늘 좋은 공연을 펼쳐주신 엇박자 공연단,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러한 그 어린이들이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근사한 사물과 우리 전통 민요를 불러주시는 그 소토 회원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개월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촛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을 위해서 서울에서 와주신 윤미향 의원님, 그리고 양분남 변호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제와 일제 전범 기업이 우리 민족의 저지른 노동 착취, 성 착취 행위가 불법이고 인권 유린에 해당하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벌을 부정하고 일본 기업을 편들고 일제의 과거 만행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벌을 우리 기업과 정부가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국노 행위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이 저지르는 짓은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는 일제의 범죄 만행을 용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인권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저는 윤미향 의원님이 그동안 정치검찰 일당과 이 매국적 세습 언론에 의해서 조리돌림 당하는 그 고통은 이 정치검찰 독재 세력과 이 언론 재벌이 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그 공격이 지금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촛불 행동은 이재명의 문제는 단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매국적 매판 세력과 민족의 요구를 지키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우리 사이에 그어진 전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뒤죽박죽 만드는 것이 이 매국적 매판 언론과 정치검찰 일당의 특기입니다. 맞죠? 네. 그들은 이런 기술로 국회의원과 정당과 그리고 나라 전체를, 우리 사회 전체를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로 자신들의 사악한 지배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런 사악한 지배 세력이 바로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이들은 민족의 고통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외세를 이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자기 패거리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세력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무슨 세력? 네, 매판 세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매판 세력입니다. 외세의 정치, 경제, 무역상의 착취의 매개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세력, 이게 바로 매판 세력입니다. 매판 세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일당은 반민족적, 매판적 분단 세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민족적, 매판적 분단 기생충 세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몰아내는 게 맞죠?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반민족적 매판 세력, 검찰 독재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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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